8년 만에 용기를 냈죠. 서지현 검사의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영의 평론. 이 충격이요. 환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상당했다는. 예. 그러니까 조금 공식적인 글로 예. 이프로스라고 그러죠. 그 이제 검찰 내 조직 전산망에 올린 글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일기 형식으로 소설체로 쓴 글이 아주 장문의 글이 있어요. 100% 사실이라는 얘기. 예. 자기가 겪은 일을 소설 형식을 빌려서 썼는데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장관을 모시고 한 검사가 와서 누군가 등을 떠밀어서 그 장관이 있는 자리에 합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관도 있고 공석입니다. 공공장소입니다. 장례식장에 식사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끼어 앉아 있는데 이 선배 검사가 바로 이제 안 검사를 지칭하는 건데요. 자꾸 자기 쪽으로 몸을 기대 와서 무릎 담요를 옆에 밀어넣으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아주 이 애를 먹으면서 이 제어를 하고 있는데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거죠. 그 순간 언제 거기 와 있는지도 모르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화장실에 혼자 있었는데 이건 꿈일 거야. 환각일 거야.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장관도 옆에 뻔히 있는 자리에 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추행당하는 걸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내가 잘못 지금 착각한 게 아닌지를 계속 반문을 해요. 그럴 법해요. 어떻게 보면 장관이 합석한 테이블 자리에서 옆에 있는 검사가 그러니까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유산까지 했을 정도로 거기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인데 안태근 검사가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간증이란 걸 하는데 그 부분이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좀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제 노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 성추행 피해자가 저 영상을 본다면 감정이요. 그 안태근 전 검사가 그러니까 지난해 그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 처리가 되고 지난해 10월에 한 교회에서 했던 간증 영상인데 영화 밀양의 한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거기서 전도연 씨가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나는 하느님한테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 가해자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책임은 등한시하고 나는 하느님한테 회개했으니까 괜찮아졌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거든요.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 간증 영상을 본 서지현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교묘한 게요. 안태근 씨하고 또 지난해 그 진경준 검사 있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국장이 서울법대 8485, 86학번인 거 아세요? 1년 선후배 사이. 그리고 세 분의 공통점이 최고 학부를 가가지고는 소년 등과하고 뭐 20대 중반부터 영감 소리 들으면서 우리나라 최고 그 권력기관이라는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 물론 그런 코스를 밟았다는 모든 분들의 경우에 다 해당한다는 건 아니고 저 세 분의 경우를 놓고 저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하면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늘 대접만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검찰이라는 권력의 비호 아래서 그냥 내가 권력을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오만함이 이렇게 내재돼 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만함. 그러니까 박선배님 저런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진정한 사과였다면 피해자가 서 검사가 조금 더 치유될 수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 검사 입장은 여자로서 더더군다나 검찰 조직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적어도 당사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아이까지 유산한다든가.
자는 중에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고통이 계속 지속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끝없이 고통이 이어져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폭로를 했는데 지금 안태근 전 검사의 사진이 이제 어느 모 매체에 실려 네. 검사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네네. 예. 여기 변호사 두 분이 계시지만 법조계의 중론은 법적 처벌은 어렵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성추행, 성범죄, 성폭력이지만 2010년 10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때 이 성범죄는 친고죄였고 네. 고소를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고소 시간은 지나갔고요. 네.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치면 공소시효 상은 유지가 될 수 있으나 이 친고죄는 그 이후에 2012년부터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다루기가 불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윤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한 가지 우리가 가능성을 본다면 이 서검사가 제기한 문제가 성추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유 모르게 그야말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예. 근데 그게 정말로 성추행 사건 때문에 어떤 뭔가 관계상의 미묘한 갈등을 개인적인 보복 심리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조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면 예.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직권남용의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진정을 했고 서검사가 법무부는 검토해본 바 인사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추행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때 그 예. 이후에 안택은 당시 검사가 또 어떤 다른 짓을 했는가 하는 것들도 함께 조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라는 게 당시에 내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성립이 안 된다,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친고죄라 그래가지고는 내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벌써 2010년 일이잖아요. 고소 기간이 훨씬 경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남은 거는 직권 남용인데 이제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에 여주지청에서 이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예. 근데 그 통영지청으로 경력에 비추어 보아서 갈 만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발령이 났던 이유는 검찰 내부의 어떤 사무검사 결과 이게 뭐 부당하다는 그랬죠. 평가가 나와서 그랬다는 건데 이 서지영 검사 말에 따르면 자기가 그렇게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거는 9개월간 여주지청에 같이 있었던 윤석열 지청장이 2014년 1월에 여주지청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 윤석열 지청장이 여주지청을 떠나가지고는 고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예. 그때 그 댓글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 그 수뇌부하고 다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좌천됐죠. 예. 그래서 좌천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보복 감사의 결과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태근 전 국장의 어떤 이렇게 입김도 작용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하고 10월에 법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지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재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이 직권 남용 부분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그게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네. 안태근 전 쉽지는 검사가 또 않겠죠. 법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네. 서지영 검사가 얘기하는 것들 쭉 소설 형식으로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좀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서지영 검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 사건 외에도 평소에 본인이 검찰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선배나 동료 그리고 심지어 후배 남자 검사로부터 받았던 성추행, 성희롱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들을 현재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없느냐는 시기나 그 장소의 문제도 얽혀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서지영 검사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알 겁니다. 지금 예전 사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사건 외에도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이런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다 밝혔던 이유는 나의 이런 폭로로 인해서 여러 다른 여자 검사들도 자신들이 조직에서 겪었던 일을 동시에 폭로해주고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검찰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여자 검사에 대한 공공연한 성희롱, 성추행을 이 기회에 일소화해서 뿌리 뽑겠다는 촉발자가 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결국 검찰 조직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예.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폭로했던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지영 검사의 말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 외에도 그동안 당했던 그 추행이나 성희롱적인 발언 언사들은 굉장히 사실 문제입니다. 비록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저 정도라고 한다면 면직된다거나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언사나 행동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진상조사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검찰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쁜 관행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결국은 검찰 조직이 바로 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 검사가 얘기한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일반 회사 얘기하시죠. 일반 네.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엔 일반 직장이 이게 보도가 되고 뉴스를 탑니다. 네.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벌어진 말단에서 벌어진 일도 회사의 경영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많이 그렇게 했죠, 최근에. 그런데 이게 검찰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걸 언급을 하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법과 정의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일 텐데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만연하단 말인가. 이건 뭐 유부남 선후배들이 지금 이 서검사의 그 회고록을 보면요. 뭐 후배들이 그런 것도 나와요? 회식 때마다 추근거리는 게 뭐 이게 정말 저비가경이에요. 보시면은 이 선배 유부남이 네가 자꾸 이뻐 보여서 큰일이다. 예. 혹은 오늘 밤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게 나와 자자. 다음 날 아침에 따지니까 술 취해서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말을 다 했어?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거고요. 이건 뭐 후배 유부남 검사까지도 차 안에서 안아주지 않으면 안 내릴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걸 보면서 지금 딸이 있는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검사이면서 전문직이지만 한국에선 초엘리트죠. 그런데 늘상 저런 일을 겪으면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장관 옆에서 당한 가장 센 트라우마가 남은 성추행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일이 그냥 거의 일상 다반사였다면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어떤 여성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8년 만에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터뜨린 거겠죠.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또요.